또 많은 학생들이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는 최상위권, 상위권 대학인 한양대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도 여전히 어느 정도 그렇지만 이제 한양대는 상당히 좀 그 전형에 있어서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서류형으로만 뽑았을 때 한양대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서울대 합격한 친구가 한양대를 떨어진다던가, 한양대 밑에 대학이라고 생각했던 곳을 전부 떨어졌는데 한양대만 붙는다던가, 이런 좀 특이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양대가 이제 최근 이제 1, 2년 전부터 그런 부분들의 전형들의 요소들을 조금씩 다변화하고 있다. 즉 기회를 많이 열어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양대는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원래 없었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작년부터 도입되면서 3합 7수준, 네, 어느 정도 그 레벨대 학교랑 좀 비슷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과거처럼 정량적인 내신만 좋은 친구들이 들어올 순 없다. 그리고 이제 10%의 교과 정성 평가가 변별력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저걸로 인해 뒤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뭐 한양대의 발표에 따르면 1.5%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이수 과목이나 뭐 그런 것들 좀 맞춰주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크게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물론 뭐 고른 기회 자격이 된다면 중복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서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고요. 성균관대처럼. 기존의 서류형 위주로 뽑던 한양대가 수능 최저를 도입한 추천형, 그리고 작년까지는 사범대만 뽑던 면접형을 올해는 인터칼리지나 공대 뭐 이런 곳에서 뽑으면서 거기서 이제 재시문 면접, 약간 그 성균관대 과학인재를 벤치마킹한 그런 식으로 좀 선택폭을 넓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도 수능 최저가 올해부터 도입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연가고 학생들의 지원이 제한되고 일반고나 자사고 학생들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좀 전략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한양대 학종의 가장 큰 특징은 예전부터 횡단평가, 종단평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창체활동 동아리를 기재했던 어떤 교사, 그리고 수많은 과세 특징의 뭐 수학교사, 그다음 행특이나 뭐 자율활동을 써주신 담임교사 이런 어떤 수십 개, 30개, 40개 이상 되는 어떤 그런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학생의 어떤 공통된 특징이나 역량에 대한 평가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봅니다. 어떤 친구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표를 도맡아서 자원한다거나 또는 모든 활동에서 다른 친구들 이끌고 가는 리더십이 뛰어난다거나 또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적 각오를 갖고 저 문제점은 없을까? 또는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거의 답을 찾아 나가는 탐구력이 보인다던가 이런 것들이 여러 항목과 여러 교사들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 뽑는다는 겁니다. 이게 한양대 학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설령 내신 등급이 좀 부족해 보여도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굳이 저 전공에 맞춘 어떤 흔적이 보이지 않더라도 선발되는 경우가 그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양대가 얘기하는 기초 학업 역량, 이제 평가 요소인데요. 기초 학업 역량은 여기 보신 것처럼 학업 성취도와 교과목 이수 상황, 그래서 어떤 교과목을 이수했는지, 이 부분은요, 너무 A, B, C 진로 과목 위주로 선택한 것도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 성취도는 학종이기 때문에 단순히 등급만 보는 건 아니고요. 석차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 원점수 수준, 좀 뭔가 높은 원점수 평균 대비 그런 걸 받았다면 등급 자체가 조금 모자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심층 학업 역량이 흔히 다른 대학에서 탐구력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예시가 되게 나오고 한양대가 이걸 집중적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비판적 사고예요. 그냥 딱 드러난 어떤 걸 이렇게 서치하면서 나오는 정보, 그냥 팩트 체크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 이런 걸 이해했다. 이런 걸 확인했다. 여기서 그치는 거는 탐구도 아니고 심층 학업 역량도 아닙니다. 딱 보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다른 관점은 없을까? 다른 해결 방안은 없을까? 질문을 던지고 그걸 찾아 나가는 태도가 보이는 항목들이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는 일반적인 어떤 모범 답안이라고 불리는 부분이나 뻔한 내용들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답을 찾아가는 또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그걸 결과물로 이끄는 어떤 그런 흔적들과 그런 어떤 활동들이 보인다면 창의적 사고 측면에서 심층 학업 역량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또 한양대의 평가 특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로 탐구 역량인데 이게 작년까지는 없던 요소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공적 합성을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진로 탐구 역량은
계열 적합성으로 평가하는 게 더 좋다. 즉, 특정 전공에 맞춘 활동을 했는지가 아니라 자연계열이든 공학계열이든 인문계열이든 상경계열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보여주었는가. 여기 예시가 나옵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자동차와 관련된 활동만 계속 줄기차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동차학과 또는 기계공학과라고 한다면 물리가 중요하고 또 소재 분야에서 화학이 중요할 수 있고 어떤 구조 설계가 중요할 수 있고 그러면 기하 같은 과목이 중요할 수 있고 물리나 화학 같은 과목이 중요할 수 있고 그런 과목에서 드러나는 본질적 탐구 역량이나 활동들이 주어진다면 그것도 진로 탐구 역량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한양대뿐만 아니라 상위권 대학이 정말 정말 중요하게 보는 역량이기 때문에 너무 피상적으로 너무 속보이는 그런 전공에 대한 그런 것들보다는 좀 넓게 보면서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과목 중심으로 그 세특에서 심화 탐구를 이끌어내라. 이게 한양대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이 원하는 진정한 역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공동체 역량 역시 상위권대에 지원하는 경쟁자들의 어떤 학업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차별화 포인트로서 이제 인성, 리더십, 주도성 이런 것들을 좀 볼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제 소통과 협업, 교우 관계, 그다음에 자발적인 역할 수행, 그다음에 직책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걸 맡아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이끌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성장 잠재력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어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등 상황을 본인이 해결한다던가 좀 남들이 꺼려하는 책임을 맡아서 본인이 그걸 끝을 본다던가 그런 어떤 성취를 낸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인성 또는 공동체 역량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양대의 주요 전형의 특징을 보면서 특히 그 가운데 네 가지 역량을 보는 한양대 학종의 어떤 평가 요소를 봤고요.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 서류형 같은 경우에 또 면접형 같은 경우에 추천형 같은 경우에 한양대 자체가 어떤 고교 유형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가 그런 부분들의 차이도 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두 개, 세 개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또 한양대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모의 면접 그 면접 기출 문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의 경쟁력을 보면서 본인의 한양대 지원 가능성, 합격 가능성을 높여 나가는데 판단 요소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대치동의 최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